자, 오늘도 여전히 자, 수열은 여기 파트가 다 중요해서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 자, 양수 수열, 음수 수열 나오지. 이러면서 여기 밑에 박스에 양수 수열, 음수 수열 하면서 이상하게 막 수열을 정의하고 있거든. 내 개인적인 생각에 자, 186쪽이야. 자, 여기서 정의되어 있는 이런 거는 문제 풀 때 수능 문제에서 이거를 너네한테 의도하고 문제를 낼 일은 내가 봤을 때 없어. 그냥 실제로 이걸 몰라도 그냥 문제 다 풀 수 있고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박스는 필요 없어. 자, 너네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 얘기해 줄게. 너네 만약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해지지 않은 어떤 숫자에 대해서 너네한테 좀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려면 그 숫자에다가 뭘 씌워버리냐? 그 문자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난이도가 좀 생겨. 알겠지?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너네가 이제 뭐 마더텅이나 마플수능기출 총정리 이런 기출 문제집들 수원 풀겠지만 수열 쪽 가면 AN에다가 절대값, BN에다가 절대값 이런 거 씌워져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런 거는 너네가 원래 받아들이는 너네한테 그 체감 난이도보다 좀 더 올라갈 거야, 난이도가. 알겠지? 자, 그래도 내가 태도를 좀 알려줄 테니까 위에다가 한번 써보자. 자, 이 박스가 아니라 내가 알려주는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자, AN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자, AN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부호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부호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자,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는 부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수열이 좀 이따 보겠지만 양수로 쭉 가다가 음수가 되거나 음수로 쭉 가다가 양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양음 이렇게 반복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네 문제를 좀 볼 거야. 자, 일단은 187쪽에 자, 등차 수열부터 두 문제 한번 볼게. 자, 작년에 3월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고 되게 좋은 문제였어. 자, 그러면 일단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 자, 줄쳐 공차가 음의 정수. 자, 공차를 음의 정수라고 정해줬거든?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지. 공차나 공비나 첫째 항이 정수라든지 자연수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무슨 문제일 확률이 높아? 부정 방정식 문제일 확률이 높아. 복습해야 돼.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어.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부정 방정식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차가 음의 정수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써놓고 자, 여섯 번째 항을 줬어.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인 걸 줬어. 자, 그러면서 식 하나 줬거든. 자,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절대값 AK가 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 더하기 42예요 라는 이런 식을 줬어. 됐어?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 풀기 전에 이 얘기 좀 해볼게. 너네 등차 수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그러면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뭐 알면 끝나? 공차 알면 끝나지. 그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 자, 근데 어쨌든 등차 수열에서 공차는 무조건 알아야 돼. 계속 더해지는 숫자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꼭 첫째 항을 알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여섯 번째 항을 줬거든. 내가 얘한테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 특정 항이라고 이름 붙여볼게. 너네도 필기 좀 해놔봐. 자, 특정 항이야. 꼭 여섯 번째 항이 아니어도 돼. 10번째 항이어도 되고 100번째 항이어도 되고 1억 번째 항이어도 돼. 자, 다만 특정 항을 안다고 해도 뭐가 필요하다고? 공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너네가 이 등차 수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싶다면 특정 항과 공차를 알잖아? 그러면 너네가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못 구할 요소는 하나도 없게 돼. 무슨 말이냐면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야. 근데 공차를 알았다고 치자. 그러면 첫 번째 항 알 수 있지 않아? 왜? 여섯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으로 가려면 공차를 몇 개 빼면 돼? 5개 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전부 다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복습형 한번 얘기했고 자, 그러면 일단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인 걸 기준으로 자, 요동 한번 읽어볼 건데 자, 우변은 별로 그렇게 고민스럽지 않아. 우변은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라고 했으니까 그냥 A1부터 A8까지의 합이야. 됐어? 자, 근데 요게 문제야. 좌변. AK에 뭐가 씌워져 있어?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그러면 너네 잘 생각해봐. AK가 양수면 절대값 없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냥 절대값만 없어지는 거야. 근데 AK가 음수면 절대값 없애면서 윤재 앞에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 그 차이밖에 없어. 자, 그리고 이렇게 AK가 0일 수도 있지. 0일 때는 그냥 양수일 때랑 똑같이 받아들인다. 알겠지? 0일 때는 마이너스 굳이 붙여서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는 소리야. 자, 그럼 봐.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6번째 항을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A6이야. A6이면 A6은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지.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A6이 마이너스 2라는 요놈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문제를 풀어야 돼. 당연한 얘기지. 자, 근데 수열은 뭐? 특정항을 알면 그 특정항의 주변을 관찰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A5랑 A7을 좀 보자. 자, 그러면서 A8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설명을 위해서 이것까지 한번 써볼게. 당연한 얘기지만 잘 봐. 내가 아까 얘기 뭐라고 했어? 부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했지. 그러면 현재 공차가 음의 정수거든? 그러니까 음수니까 계속 숫자가 작아지는 거야. 뒤로 가면 갈수록.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면 A7하고 A8은 무슨 수라는 게 확정돼? 음수라는 게 확정이 되지. 그러면 우리는 A7하고 A8을 다룰 때 절대값을 없애면서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면 될 것이다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 괜찮아? 자, 근데 이 앞이 문제야. 자, 앞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잘 봐야 돼. 이제 여기는 반대로 거꾸로 가니까 커지잖아. 그러면 분명히 어디선가 양수가 될 거거든? 양수가? 근데 공차가 음의 정수라고 했어. 그러면 너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음의 정수 중에 제일 첫 번째 숫자가 누구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어떤 식으로 흐름으로 갈지 한번 보는 거지.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지. 1씩 작아지는 거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이해가자? 자, 그러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 자,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되네? 그러면 그 다음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돼? 이거 전이 바로 무슨 수가 돼? 0이 되면서 절대값 할 때 마이너스 앞에 붙일 필요가 없어지지. 예를 들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만 해도 여기서 1로 가는 순간 0보다 커져버리지. 그치? 그러면 너네 잘 봐.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얘까지 음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어. 근데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공차 나머지 정수들은 A5부터 바로 무슨 수가 돼버려? 양수가 돼버리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너네가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내가 1번, 2번 이렇게 케이스를 써볼게. 자, 그래서 봐봐. A6이 마이너스 2면 요 뒤에 음수고 음수인 거는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보겠다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공차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보겠다는 거야. 왜? 마이너스 1보다 공차가 작아지는 순간 바로 여기부터 그냥 양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0도 내가 양수로 받아들이라 했어. 양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됐지? 자, 그러면 두 케이스 다 해봐야 되고, 시험장에서는 조금 요 케이스가 조금 더 먼저 해보기 좀 좋은 케이스인 것 같기는 해. 자, 그래도 우리는 둘 다 할게. 자, 1번 케이스. 자,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야. 자, 그러면 좌변을 볼게. 절대값을 없앤 걸 쓸게.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절대값 없애면서 누구까지 앞에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어? 얘까지 붙일 필요 없지. A4까지. 그러면 A1부터 A4 이렇게 쓸게. 자, A5부터는 뭐 붙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A5 마이너스 A6 마이너스 A7 마이너스 A8 이렇게 써볼게. 자, 오른쪽은 크게 어려움 없지. 그냥 A1부터 A8까지의 합에다가 42를 더하는 게 우변이야.
이해하셨어? 그럼 봐. 자, 여기 잘 보시면 A1부터 A4는 플러스니까 여기 있는 A1부터 A4랑 뭐가 되겠어? 사라지겠지. 맞지? 사라져.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A5, 6, 7, 8을 1로 넘길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A5, 6, 7, 8이 몇 개씩? 두 개씩 생겨버리지. 그러니까 자, 두 배에 A5, A6, A7, A8 더하기 42가 0이다야. 그러니까 그냥 반대쪽에 마이너스 42를 이렇게 넘겨놓자. 자, 이렇게. 자, 근데 뭐 양변 이 나눌 것도 없이 보자마자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 자, 요렇게 네 개를 합한 게 이렇게 쓰시고 자, 저렇게 네 개를 합한 게 몇이 될까? 잘 봐. 요 케이스는 A5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야. 4개 더하면 마이너스 10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게 마이너스 10으로 정해져 있거든? 말이 안 되지. 자, 넘어가면 돼. 얘는 필요 없어. 얘는 안 되는 케이스야. 자, 근데 사실 이게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답이 될 확률이 좀 낮은 문제긴 하지 아무래도.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로 갈게요. 자, 풀이가 첫 번째 케이스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풀이를 이해하셨으면 그냥 별거 없거든? 봐봐. 자, 두 번째 케이스는 A5까지 무슨 수야? 양수지. 맞아? 그러면 식을 쓸 때 A1부터 A 이번에는 4가 아니라 5까지 플러스라고 쓰고 A6, 7, 8의 마이너스가 달리게 되겠네. A6, 7, 8 됐어? 자, 그 다음 우변도 내가 써놓고 갈게. A1부터 A8까지의 합에다가 42를 더하는 이런 상태. 여기까지 풀게. 여기까지 이해하셨지? 할만하지? 자, 그러면 가볼게. A1부터 A5가 좌변에 있는 게 여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A5까지 다 지워버리겠지. 그러면서 자, 얘네 세 개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A6하고 A7하고 A8이 그러니까 A6, 7, 8이 두 개가 생길 거야. 위에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해본 거랑 똑같아. 항의 개수만 다를 뿐. 됐어? 자, 그게 또다시 42를 왼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42라고 쓸게. 됐지? 자, 그러면 봐. 최종적으로 A6하고 A7하고 A8이 마이너스 21이 되거든? 자, 그러면 봐봐. A6, 7, 8 등차 수열이지. 3개 더했는데 마이너스 40이네. 그러면 몇 번째 항을 알려주는 거야? 그렇지. 7번째 항을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7번째 항이 몇인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7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등차 중앙이잖아. 여기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의 평균 역할을 하는 거고 평균 곱하기 3이 마이너스 21이니까 자, 이 평균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네. 이해하셨지? 됐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말이 되는지 봅시다. 말이 되는지도 마지막에 확인해 봐야 돼. A7이 얘가 마이너스 7이라고 했거든? 말 되네. 왜? 공차가 마이너스 5네. 됐지? 자, 공차가 마이너스 5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8번째까지 항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자, 뭐? 특정 항 알고 공차 알면 뭘 물어보든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끝난 거야, 그냥. 됐지? 자, 이거 계산 뭐 이런 단순 계산까지는 내가 안 할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하시고. 자, 188쪽으로 넘어가서 이그샘플 1번.
자 이제 요게 평가원에서는 문제. 자 평가원에서는 얘보다는 좀 쉽게 냈어. 그래도 몇 번이야? 20번이지. 너네 보통 많이 넘어가는 문제잖아. 근데 요 정도로 나오면 할만하거든? 한번 풀어봐. 자 얘보다 훨씬 쉬워. 자 1분. 자 가볼게. 자 일단 너무나 익숙한 얘기가 나왔다. 자 일단 공차가 정수 줄 쳐놓고 그러면 부정방정식인가? 뭐 이렇게 고민을 좀 하는데 자 일단 특정항을 주고 있네. A3 더하기 A5가 0이라 했어. 그럼 예원아 A3 더하기 A5가 0이다. 누가 0이야? 그렇지 A4가 0이지. 자 그래서 저 식을 보자마자 네 번째 항이 0이고 매우 독특한 값이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생각해야 돼. 일요일에 내가 얘기했어. 등차 수열이 특정항이 0이잖아. 그러면 다음 항이랑 전 항을 한 문자로 표현하기 되게 쉬워지지. 왜? 내가 공차를 D라고 하면 A5는 D지, A6은 2D, A7은 3D. 되게 편해진다. A4가 0이면 반대로 A3은 마이너스 D 이렇게 표현되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 자 너무나 간단하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바라봐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문제야. 이유는 네 번째 항이 0이거든? 그럼 네 번째 항은 여기 4가 들어가면 0 더하기 0이 돼서 그냥 사라져.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이 생각해보자. 일단 여기서 내가 AK가 절대값이 수열이 붙어있으면 AK 특정항이 양수가 될 때랑 음수가 될 때를 비교해보라 했지. 그러면 봐. 이게 양수면 절대가 없어지면서 AK 더하기 AK가 돼서 AK가 몇 개? 2개가 되지. 자 오케이. 어려운 얘기 아니야. 자 그 다음 얘가 만약에 음수라고 생각해보자. AK가 음수면 절대값 없어지면서 앞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지. 그러면 마이너스 AK 더하기 AK가 되니까 0이 돼버리네. 됐어?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러면 당연히 공차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0이 될 리는 없잖아. 공차가 0이면 모두 다 0이니까 말이 안 되고, 공차가 양수면 이거 다음 항이 양수가 되지. 공차가 음수면 이거 다음 항이 음수가 되거든. 그러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값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눠야겠네. 이해했지? 어려운 얘기 아니지?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얘를 나누실 건데 자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양수일 때랑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눈 거야. 괜찮지?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공차가 양수야. 네 번째 항이 0이야. 그럼 공차가 양수면 이거 네 번째 항 다음 항이 무슨 수? 양수가 되지. 그러면 잘 생각해. 공차가 양수면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항은 다 무슨 수가 됐다는 거야? 음수가 됐다는 거지. 그럼 봐봐.
요 케이스에서는 A1, A2, A3, A4, K에 1, 2, 3, 4 들어갔을 때 전부 다 몇이야? 전부 다 0이지. 아까 음수가 되면 AK가 저거 0이 되는 거 아까 확인했잖아? 그럼 봐. 공차가 양수면 다섯 번째 항부터 양수니까 여기서 5를 집어넣으면 2A5 더하기 2A6이 30이다. 이렇게 나와. 윤지 안 돼? 아니요. 됐어? 네. 안 됐으면 얘기해. 네. 어. 자, 그럼 가보자. 어렵지 않게 된 게 이거 2로 그냥 나눠놓고 내려갈게. 자, 2 나누면 15. 자, A1은 뭐라고 쓰면 돼, 동현아? 그렇지, D. D 더하기 A6은 2D지. 그러면 3D가 15네? 그럼 D가 얼마야? 5지. 공차가 정수인데 공차가 5고 공차가 양수일 대로 가정했는데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지. 끝난 거야. 됐어? 자, 그러면서 A4가 0이고 A9 구하라 했거든? 그러면 몇 칸? 5칸이지, 5칸. 그러면 5씩 5칸 가면 되니까 얘가 25다. 바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수능장에서는 그만해야 돼. 왜? 답 나왔지, 모순 없지. 그만하면 돼. 물론 체크는 해놓고 시간 남으면 앞에 와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뭐 사실 뭐 수능장에서 시간 남을 일은 없으니까 그냥 어쨌든 이렇게 하고 너네 계산만 똑바로 했으면 맞을 테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운 좋게 얻어 걸리면 끝내주시면 된다. 알겠지? 물론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 지금 공부하는 단계니까 한번 해보자. 자, 두 번째 케이스로 갈게. 필기하시고. 자, 공차가 이번에는 음수야. 음수면 A4가 0이니까 A5랑 A6이 무슨 수? 음수가 되지.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니까. 그럼 봐. 여기 A4, A5, A6은 들어가면 다 사라져. 다 없어져. 그러면 A1, 2, 3은 양수지. 몇 배? 2배 되겠네. 자, 그래서 아까 위에서 해봤으니까 이거 빨리 할게. 2배 A1 더하기 A2 더하기 2배 A3가 30이에요. 이렇게 나와. 됐어? 자, 이번에도 똑같이 2 날리고 여기 15라고 쓰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A2가 5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이거는 앞선 문제에서 했던 거니까 더 얘기 안 할게. 자, 등차 수열 3개 항의 합이 15면 중간에 있는 게 평균이니까. 자, 그러면 요게 A2야. 두 칸 가면 A4야. 2D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지. 공차가 정수가 안 되네. 그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됐지? 자, 그래서 너네가 공차가 음수일 때를 먼저 해보진 않겠지만 만약에 공차가 음수일 때를 먼저 했으면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니까 말이 안 된다? 땡!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됐지? 자, 필기하시고 이제 등차 수열 느낌을 잡아봤고 그 다음에 등기 수열도 한번 잡아볼 거야. 자, 2번 문제 풀어봐. 이제 책 있어? 자, 2번 문제는 등기 수열로 바뀌었어. 어떤 느낌일지 너네가 먼저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거야. (188쪽) 자, 뭔가 시그마 안에 있는 게 1번 문제랑 똑같다는 걸 너네가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
자, 한번 생각해보자. 너네 등차 수열은 시그마하고 절대값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등차 수열은 처음에 양수로 출발해. 점점 작아지면 계속 양수지. 그러다가 0을 지나면서 음수가 되는 순간 그 뒤부터 계속 무슨 수야? 음수지. 자, 반대로 음수에서 시작했다 치자. 그러면 음수 이렇게 가다가 점점 증가하다가 0을 지나면서 양수가 되면 그 뒤로 다 양수지. 그게 등차 수열에서 너네가 생각해야 될 절대값의 과정이고, 등비 수열은 좀 다르지. 왜? 자, 등비 수열은 이제 절대값이 붙으면 공비가 양수인 거 안 나온다. 그럼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등비 수열은 공비가 음수면 음수를 계속 곱하니까 양음 계속 바뀌지. 그치? 그러면 건너 부호가 바뀐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 자, 그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이거랑 똑같으니까 또 얘기 안 해도 되지. 자, 얘기 안 해도 되겠다. 자, 그럼 바로 가보자. 자, 첫째 항이 0보다 크다 했어. 첫째 항이 양수네? 벌써부터 편하다. 왜? 우리 나눌 필요 없어. 그럼 이 문제는 첫째 항이 양수면 이게 1이 들어가면 양수니까 두 개 더해서 2a1이 되지. 동현아 맞아? 자, 그래서 일단 2a1이라고 써볼게. 자, 근데 문제는 a2야. a2는 마이너스 2를 지금 곱했으니까 음수지. 얘는 음수가 들어가면 몇이 된다 했어? 0이 된다 했지. 왜?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얘는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ak 더하기 ak니까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2는 음수니까 땡. 그러면 그 다음 a3 생각하자. a3는 다시 무슨 수야? 다시 양수지. 그러면 a3는 요게 부호가 안 바뀔 테니까 그냥 그대로 2a3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은 예측 가능하지. 그 다음은 2a5 2a7 2a9가 될 거야. 9번째까지 물어봤으니까. 자, 만약 이게 10에서 끝났어도 10은 대입하면 0이니까 2a9까지 쓰면 되겠지. 그래서 요 값이 66이에요를 준 상태야. 자, 또 쓰기 좀 귀찮으니까 이번에도 2는 날려놓을게. 2는 날리고 여기가 33 이렇게 써놓을게. 할만하지?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등비수열 유형이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평균을 구하는 걸 목표로 삼으라고 했고, 등비수열의 합은 이상한 공식 같은 거, 그러니까 이상한 다른 거 쓰지 마. 그냥 교과 공식만 쓰시면 돼. 첫째 항 공비 항의 개수 3개. 자, 그럼 가보자. 자, 요게 이제 등비수열이야. 두 칸씩 하니까 당연히 등비수열이고, 자, 공비가 마이너스 2인데 얘 지금 몇 칸 가고 있어? 2칸 가고 있어. 그럼 공비 몇이라고 대답해야 돼? 공비는 4겠지. 마이너스 1을 2번 곱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새롭게 형성된 수열은 공비가 4니까 4 빼기 1분의 첫째 항을 몰라. 그러면 첫째 항은 A 쓰고 자, 공비 4 쓰고 지수에는 항상 항의 개수를 써야 된다고 했어. 자, 항의 개수 5개니까 4의 5승 빼기 1 이렇게 해서 이놈이 33이에요를 써주시면 되겠네. 됐어? 자, 여기까지 써봐. 뒤에 계산만 하고 일단은 이 문제도 마무리하자. 자, 계산해보자. 자, 이거 계산이 조금 귀찮으니까 같이 한번 하는 거 연습해보자. 자, 4 빼기 1 넘어가면 여기 곱하기 3이 되지. 숫자가 클 때는 이렇게 곱하기를 써놔. 자, 4의 5승이 몇이야? 4의 5승이 2의 10승하고 똑같지. 그럼 1024 빼기 1이니까 1023 1로 넘어가. 자, 이것도 계산할 때 팁인데 뭐 팁이랄 게 아니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특히 확통하는 사람들은. 이거 3이지. 약분되는지 확인하려면 1023에 뭘 하면 돼? 각자리 숫자의 합을 더해보면 되지. 왜? 각자리 숫자를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면 걔는 3의 배수야. 1023은 다 더하면 6이지. 3의 배수니까 3으로 무조건 약분된다는 소리야. 나누기 시행하시면 돼. 나누기 하면 341이 돼.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이거 만약에 P분의 Q를 할 때 P 더하기 Q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거 P 더하기 Q랑 틀린다. 왜 그러냐면 약분 또 되는지 확인해봐. 약분이 돼. 이거 3 배수지. 3의 배수야? 아니거든? 그래서 3의 배수 아니네? 그만하자 이러면 안 돼. 이것도 뭐의 배수야? 11의 배수지. 이거 341은 330 더하기 11이야. 11의 배수 맞지? 그래서 11로 나눌 수 있다. 얘 11로 나누면 3, 얘 11로 나누면 31 이렇게 나와. 이거 약분할 때 가끔 숫자가 크면 더 안 해보고 틀리는 경우들 내가 좀 봐서 특히나 11, 13, 17, 19 이런 데서 많이 걸려. 알겠지? 뭐 187분의 34 이런 거 17로 약분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고. 자 그리고 대망의 22학년도 수능 거의 그냥 이 문제는 교과서에도 나오지도 않고 나 수능에 이게 왜 나왔었나 이때 되게 좀 의아하긴 했는데 요게 약간 너네가 퍼즐 맞추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좀 약간 그런 좀 지능적인 그런 문제라고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거 한번 해석해봐. 자 여기서 또 나올 만한 표현이 하나가 있거든 수능에.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봐. 3번. 이거는 문제를 이해하고 푼 애들도 많이 틀렸어. 자, 수열 쪽은 개념은 없다 이제. 계속 그냥 문제에 나온 것들 어떻게 풀 건지 내가 푸는 거 보고 태도를 배워주는 거야. 자, 1분. 자, 문제 끝까지 풀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어떤 느낌인지 이 수열이 뭔지만 좀 해석해보라는 소리야. 자, 나 조건에 별표 마크 하나 달게. 나 조건. 자, 수능에 나온 거니까 또 나올 여지가 충분히 많은 문제야. 자, 됐어? 자, 그럼 나 조건. 자, 가조건부터 할게. 가조건은 A1이 2라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로 알려주는 거지. 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내가 요 개요만 좀 잡고 좀 쉬었다 할게. 이거 뒤에 또 설명하려면 또 앞에 좀 얘기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자, 일단 A1부터 내가 여기 썼어. 자, 그러면 나 조건 볼게. 자, 우리가 교과서에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등비수열의 정의식을 그냥 그대로 쓴 거긴 해. 왜? 이거 그냥 AN 더하기 1은 2AN 이렇게 돼 있으면 등비수열이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야. 맞아? 됐지? 자, 근데 봐봐. 얘는 거기에 추가로 절대값이 붙어 있어. 절대값.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A2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1을 대입해야 돼. 그러면 자, A1은 여기 플러스가 들어가든 마이너스가 들어가든 그냥 2니까 2 곱하기 2라서 4야. 맞아? A2의 절대값 씌우면 4래. 그러면 A2는 4야? 플러스 마이너스 4지. 그래서 A2가 플러스 마이너스 4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나 조건 조금 중요해 보이지 너네가 봐도. 자, 이거는 수능에 또 나올 수 있는 표현이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을 찾아보자. 세 번째 항 n에 2를 넣으면 돼. 그럼 요거 4지. 그럼 4, 2, 8. 그러면 A3은 절대값을 씌우면 8이 돼야 되니까 A3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될 거야.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왜? 네 번째 항은 뭐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16이겠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6이 될 것이다 이렇게 쓰고 그만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고 이제 다 조건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좀 했다가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계속 이제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